방금 보신 사투리의 원산지인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0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개봉된 영화 중 1000만 관객을 달성한 영화는 총 24개인데 그중 무려 3개가 부산이 배경인 영화라고 하죠. 그 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산의 해운대에 쓰나미가 몰려오는 내용인 해운대, 좀비들을 피해 부산으로 탈출하는 내용인 부산행, 6.25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피난을 온 한 가족에 대한 내용인 국제시장. 이런 굵직굵직한 영화들에 부산이 배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부산은 우리나라의 모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30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서울에 이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것이죠. 거기다가 국내 최대의 무역항인 부산항과 인천국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이용객이 많은 김해국제공항을 보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부산의 행정구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구의 남포동이 1980년대까지 부산의 중심지였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 진구의 서면이 지리적으로 부산의 중앙이었기에 급속도로 개발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얼마 뒤 중구에 있던 부산시청이 서면과 가까운 연제구 연산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1999년에 서면역 2호선이 개통되면서 서면은 부산의 명실상부한 최대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물론 남포동이 서면에게 부산 최대 중심지라는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지금도 남포동의 상권 자체는 거뜬하다고 하죠. 2009년부터는 남포동 크리스마스 축제도 개최하는 등 남포동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네요. 해운대구는 원래도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곳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해수욕장과 약간 떨어진 지역에 여러 구역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등이 들어섰습니다. 여담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인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도 센텀시티에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려한 동네들과는 달리 달동네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안창마을, 꽃마을, 물만골, 감천문화마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런 달동네들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몰려든 피난민들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피난민들이 부산에 도착했을 땐 살기 좋은 평평한 지역은 부산의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기에 피난민들은 대부분 산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다 보니 달동네가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이죠. 안타까운 역사이지만 21세기에 들어서는 오히려 산과 어우러진 풍경으로 인해 관광지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해 달동네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산 위에 아무렇게나 집들이 생겼고 집들 사이에 빈 곳으로 도로들이 대충 만들어지다 보니 산과 집들 사이로 굽이굽이 휜 골목과 커브가 난무하는 난코스 도로가 많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부산 사람들 중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부산 도로에는 깜빡이를 모르는 끼어들기, 교통신호 무시, 얌체 운전 등이 난무하다고 하죠. 이런 악명 높은 부산의 도로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노련하게 운전하는 부산 시내버스 기사들은 시외버스 회사나 고속버스 회사로 이직할 때 타 지역 출신보다 더 가산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밤에 부산에서 불꽃 축제를 할 때 대마도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부산은 한반도에서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도시죠. 참고로 부산과 후쿠오카와의 거리가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보다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36분밖에 안 걸리다 보니 일본인 관광객들이 부산에 많이 방문한다고 하네요. 그렇다 보니 일본 대사관이 서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에 관련된 업무가 부산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부산에 일본 영사관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은 일본인들이 많지만 러시아인들도 종종 눈에 띄는데 최근에는 부산에서 러시아인들이 치는 사고가 굉장히 많아져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죠. 한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술에 취해 화물선을 광안대교와 충돌하게 만드는가 하면 러시아의 유튜버들이 건물 옥상에서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활공해서 부산 시내에 착륙하는 등 사고치는 스케일이 다르다고 하네요. 부산을 상징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왓썸맨의 박준영이 부산에 방문했을 때 2명의 택시기사에게 부산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3가지가 뭔지 물었을 때 공통된 음식은 돼지국밥과 밀면이었습니다. 둘 다 6.25 전쟁 때 탄생한 음식인데요. 돼지국밥은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이 당시 구하기 쉬운 돼지 부산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돼지뼈로 우려낸 사골 국물에 돼지고기를 넣고 밥을 말아 먹은 것인데 가격은 싸고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으니 이만큼 가성비가 좋은 음식이 없었던 것이었죠. 휴전 직후에 쌀이 귀하고 미국에서 원조 물자로 받은 밀가루가 흔했을 때엔 잠시
돼지 사골 국물에 면을 말아 넣은 국수의 형태로 변했다가 시간이 지나 쌀의 보급이 늘면서 국밥의 형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돼지국밥집은 돼지 사골 국물에 면을 말아 넣은 돼지국수를 돼지국밥과 같이 판다고 하네요. 밀면은 북한에서 온 피난민들이 고향에서 먹었던 냉면을 먹고 싶었지만 냉면에 들어가는 메밀이 구하기 힘들다 보니 대신 미군의 원조로 넘쳐나는 밀가루로 면을 만들면서 생겨난 음식이라고 하죠. 부산 음식에서 이 두 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부산에선 국밥하면 높은 확률로 돼지국밥을 칭하며 여름에는 냉면 대신 밀면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물떡이라고 해서 가래떡을 꼬치에 꽂아 어묵 국물에 삶은 음식이 있는데 부산에서는 어묵과 물떡을 항상 함께 판다고 하죠. 부산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찾아야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배우들이 참여하는 부산국제영화제가 1996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0년 제25회까지 부산에서 매년 개최되었으며 홍콩국제영화제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시아의 대규모 영화제로 자리 잡았죠. 이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부산에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직접 부산을 경험해 보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네요. 알면 자랑할 수 있는 지식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